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애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키워드 4개 가져오셨죠? 네, 뉴스가 많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자, 이게 뭐냐면 사적 모임 인원이 지금 거리 두기가 조여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수도권은 월요일부터 앞으로 4주 동안 6명까지만 인원 제한 모일 수 있고요. 비수도권도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김부겸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죠.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모든 방역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축소하겠습니다. 네, 사적 모임 인원이 줄어들었고 네. 식당과 카페 같은 곳에도 방역 패스 도입되네요. 네, 방역 패스가 이제 도입된다는 건데 그래도 이게 좀 현실적인 안착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계도 기간을 두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부터는 방역 패스가 없으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문제 때문에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상 이틀마다 검사해야 되는 상황이라 매우 번거로울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와중에 변이가 또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 어떻습니까?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지금 확진자로 확인된 사람이 처음에 3명이었어요. 40대 나이지리아 다녀온 부부와 자녀 그리고 지인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6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직은 의심 환자긴 한데 역학적 관계가 있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의심 환자가 7명으로 3명에서 또 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교회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 대기 중인데 방역 당국은 369명 정도의 교인들이 검사 대상이다. 선제적인 검사 대상이에요. 앞으로 오미크론 확진자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있다면 지역사회 전파 좀 걱정이 되네요. 과거 사례들이 꽤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항공기에서의 접촉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접촉 사례, 특히 교회는 밀집된 공간에서 일시적인 시간에 다수가 있는 것이라 물론 지금 검사 대상이 모두 1시간대에 모여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접촉 관계를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역학조사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프로그램 후반부에 이충원 KBS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네, 607.7조 원 돈입니다. 이게 내년도 정부 예산인데요. 이 울트라 초 슈퍼 예산이죠. 사실은 2년 연속 늘어나고 있는데 604조 3천억대가 정부가 낸 예산이었는데 이게 3.3조 원이 순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07조 7천억 원이 된 건데요. 어제가 법정 처리 마감 시한이었죠. 결국은 또 법정 시한 넘기네 만에 여야가 거의 규모에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도 한 68조 정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조정은 잘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가 한 72억 원 때문에 문제가 합의가 안 됐어요. 이게 해군에서 지금 수건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경항공모함을 위한 설계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야당은 5억 원밖에 못 준다. 여당에서는 72억 원 필요하다. 이 금액 때문에 이제 다투다가 여야 합의가 불발됐고 결국은 이제 여당이 단독 상정을 해서 처리가 됐고요. 607조 7천억 원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예산이 늘어난 분야들도 많죠.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건 코로나 대응 비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아직 큽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우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나눠주는 돈은 임대료의 일부도 안 된다. 지금 부채를 끌어안고 폐업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68조 원 정도가 손실보상 포함한 코로나 지원에 쓰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농수산물 가격 폭등 문제 때문에 이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원 비용들이 또 적지 않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게 여야가 마지막 순간에 합의를 잘 이뤄낸 건데 이게 군 비용 때문에 이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건 조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일단 상정은 여당이 단독으로 했고 표결에는 같이 참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됐습니다. 상정만 단독, 표결은 여야 같이 처리. 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기각입니다. 두 번째 기각 손준성 검사 얼굴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검찰이 그건 신청했던 건데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는 손준성 검사의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고발 사주 관련해서 공수처가 두 번째로 이제 재청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법원의 답은 기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소명 여지가 있고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명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공수처 수사가 그럼 첫 번째 영장 신청 이후 두 번째 하는 동안 좀 구체적인 증거들이 더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냐, 수사가 미비한 것 아니냐, 공수처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체포영장 한 번 기각됐고요. 구속영장 두 번이 기각돼서 공수처 설립 이래 3전 3패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속 기로에 섰던 손준성 검사 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손준성 검사 신병 네. 확보는 일단 실패를 한 셈이고 이렇게 되면 네.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웅 의원, 네. 또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어떤 윤석열 후보. 이 위쪽을 향한 수사도 예. 좀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윗선은 일단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윤석열 이 당시 총장에게 연관성을 묻기는 지금 어려워졌고 그나마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정도를 불구속 상태로라도 기소할 건지 말 건지 공수처의 판단이 내려질 이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또 성토들이 있거든요. 자, 공수처의 이제 기소 여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기소가 되는지 마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까지 그렇습니다. 와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마지막 주제인데요. 팔자 전환. 뭐가 팔자 전환이냐? 아파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매수 심리가 더 강했는데 이제 매도 심리가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수급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팔자가 더 강세, 100 위로 올라가면 사자가 강세인데 지금 99%대로 전국 평균이 떨어졌고 서울, 경기, 주요 지역들이 다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이제는 팔자는 심리, 매도 심리가 더 많아졌다. 수급 상황이 전환됐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 심리가 그렇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세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팔자, 이게 매도 심리가 강해졌으면 이게 매매가 아닌 전세 시장도 세입자의 입김이 좀 강해진다라고 분석이 돼요. 그럼 사실은 전세 가격을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내려가겠느냐?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동산 가격 하락할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봄까지 좀 이제 관망세, 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그래도 전세가 이제 더 올라가진 않은 상황이어서 이 상태로 안정화를 유지하다가 봄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또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대출 규제도 심각하고 이래서 네.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현재로선 많거든요. 어려운데 그럼 다음 관건이 언제냐면 3월 9일 대선의 결과가 되겠죠. 이것도 대선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